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텀업 보이스 시간입니다. 곧 개나리가 필 만큼 봄 기운이 완연해지겠죠? 주식시장에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좋은 실적으로 봄 소식을 전할까요? 전번 동영상에선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이 올 1분기에도 확인되고 확산된다는 바텀업 보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유형 중에 이번엔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이죠. 덴티움을 골라봤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좋다는 견해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1분기 실적과 관련한 거론들을 살펴볼까요? 증권사 기업보고서들과 언론을 인용해 봤습니다. 1분기 수출이 회사치 목표치를 초과했고 2월에도 우수한 흐름이다. 중국 현지 법인 반로는 중국 치과 환자가 늘어나고 딜러들 주문도 증가세라고 전언합니다. 3월 상황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 통계치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보다 3월 수출이 중국은 42%, 러시아는 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보고됩니다. 앞서 1, 2월과 3월 상황을 합쳐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덴티움 전체 매출에서 중국 쪽이 50%를 넘고 러시아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1분기 덴티움 매출은 지난 4분기에 이어서 계속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덴티움을 소환한 이유는 덴티움이 매우 뛰어난 고수익성 기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2023년 최종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5%입니다. 마침 실적도 우려를 벗어나서 좋을 것이라는 공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올해 예상 실적을 토대로 하면 덴티움의 현재 PER은 11배에서 13배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5%라면 상장기업 중 최상위권에 있는 고수익성 기업인데 지금 받고 있는 PR은 좀 야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식 22%를 빼서 생각하면 PER은 10배 아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은 덴티움의 PER 밴드 차트고 키움증권이 작성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약 12배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덴티움의 PER은 시기별로 높낮이가 달랐습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무엇을 반영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에 반응하며 과연 어떤 우려와 기대를 저울질하고 있을까요? 국면별로 저의 견해를 넣어서 해석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림 가장 왼편은 고평가 국면입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정책이 시작돼서 2015년부터 한국 내수 시장이 급성장했던 시기고요.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 PER이 30배를 넘어 크게 할증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주가가 하락했고 20년에서 22년까지는 PER 값도 10배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평가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성장 둔화, 수익성 약화가 발단이 되었고요. 특히 덴티움으로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우려를 갖게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덴티움 수출 중 중국 비중이 50%를 넘으니까요. 이제 그림 오른편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국면을 다시 나눠봤는데요.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등락도 커지기 시작했고 주가 수준 자체는 이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 했습니다. 저는 재평가가 타진되는 것이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재평가되는 국면이 더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 보급을 높이려는 정책을 시작해서 작년이 첫 해인데 덴티움의 중국 수출 물량 증가가 뒤따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과 1분기 수출 그리고 실적 호조가 상당히 반가웠던 이유입니다. 이번엔 각 국면별로 영업이익률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20%를 넘던 영업이익률이 주가 하락 국면에서 17%로 떨어졌는데요. 21년에 회복되었죠. 22년, 23년은 35%로 연도별로 덴티움의 최고치입니다. 영업이익률 35%로 최상위권 기업이 받는 PER 12배는 좀 야박한 것 아닌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더욱 좋아진 덴티움의 고수익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여기에 매출 증가가 얹혀진다면 영업이익이 쌓이는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이런 신뢰가 높아지면 PER 멀티플은 오르고 주가 재평가는 성공적일 것입니다. 지금이 이런 투자 기회를 선점할 때일까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봅니다.
낙관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 중국으로 매출이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인데 중국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성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으로는 중국 임플란트 가격 하락, 지역 및 제품 다각화 추진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 그리고 많은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부담에 대한 제 생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본격 확장 국면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성장할 기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임플란트 VBP 시행은 임플란트 대중화 시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좀 알아볼까요? VBP는 우리말로 물량 기반 공공조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낮춰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입찰 결과가 발표됐고 23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들에게 물량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입찰 주기는 가격은 3년에 한 번 갱신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된 임플란트 가격은 25년까지는 추가 하락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은 매년 조사를 통해서 갱신됩니다. 그림을 통해 중국 상황을 보시죠. 인구 10,000명당 중국의 임플란트 식립수를 비교해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이번 VBP 시행으로 장기적인 대중화가 진행되는, 즉 시장의 사이즈가 더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덴티움의 중국 매출 편중이라는 것은 우려할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 왼쪽 그림이죠. 작년 입찰 결과를 보면 한국의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글로벌 업체들과 격차를 크게 벌이면서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임플란트 조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임플란트 가격이 여전히 많이 저렴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덴티움의 중국 내 입지는 별달리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의 대량 조달 시행 정책으로 덴티움 제품의 우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덴티움의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은 오히려 강점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 가격 하락 요구가 수익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염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의 작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VBP로 인한 가격 인하 영향을 판매 수량 증가로 커버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매출이 최대 20% 성장하리라는 전망도 했죠. 덴티움의 4분기 실적에서도 가격 하락은 20% 정도, 물량 증가는 40%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수출 가격 하락이 일단락되었다는 소식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금액 기준으로 약 20% 이상의 중국 수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림은 회사가 밝힌 중장기 성장 로드맵인데요. 덴티움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품 다각화와 판매 지역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생산 시스템 완비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우수한 수익성 기반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2024년 올해와 내년 25년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 판매와 글로벌 생산 라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개발은 완료되었고 해외 생산 라인 구축도 진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비용이 수반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덴티움의 고수익성이 주요 강점이기 때문에 만일 컨센서스와 다른 수익 변동이 있을 경우 주가 변동성도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좀 더 편안한 가격의 주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로드맵에 진전이 있다면 회사 성장의 가식성이 높아지는 것일 테고 추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상향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덴티움이 2024년, 2025년에 35%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 확대 추세가 확정적이고 가격 인하도 일단락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VBP 시행 3년차인 내년까지는 의외성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변동비 성격의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고수익성 기조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다면
덴티움의 적정 PER 멀티플도 좀 올려서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표에서는 치과용품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PER을 볼 수 있습니다. 덴티움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PER은 가장 낮습니다. 매출 규모나 제품 포트폴리오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덴티움 PER은 고수익성에 비해선 아무래도 섭섭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PER 16배에서 18배 정도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겠습니다. 12만원대는 합리적인 매수 가격이고 11만원대에서는 매수하기 꽤 안전한 영역이며 단기 혹은 중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종목은 중장기 보유가 가능한 속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24년, 25년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우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추세에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까지 제 판단과 주가를 보는 틀, 그리고 근거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덴티움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상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